네,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,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마저 잡아냈습니다.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이 더블을 기록했고요. 두 경기 모두 2대1로 울버햄튼이 이겼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순위가 5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 울버햄튼은 12자리를 유지하게 됐고 네. 근데 사실 이런 순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경기 흐름이었습니다. 토트넘이 점유율은 앞섰습니다만 점유율이 무려 7대 3이었어요. 점유율만 앞섰습니다. 네, 정확히.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더 위 팀의 모습을 못 보여줬고 무엇보다 오늘 손흥민, 황희찬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왔고 네. 손흥민은 이제 풀타임 뛰었고 황희찬도 많은 시간 뛰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없었습니다. 네, 좀 안타까운. AI 평점도 보면은 이렇게 후스코어닷컴에서는 6.0 받았고요. 소파스코어에서는 그래도 6.7을 받았네요. 네. 근데 기록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네. 아쉬웠고 특히 이제 경기 내내 왼쪽 측면 쪽에 많이 갇혀 있었고 이제 계속 막판에 골을 넣어야 되니까 선수 교체하고 히샬리송 나가면서부터는 중앙으로 이동을 했지만 정말 일단, 찍혀 있는 게 네, 없죠. 중앙에 그렇습니다. 이동했음에도. 네. 네, 히트맵에 열이 없습니다. 이 음. 박스 안쪽에 그럴 정도로 경기 또 내내 이제 볼터치 쉬운 6번 했지만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요. 슈팅 시도도 없었어요. 보통은 이제 블록슛 되는 거라도 있는데 키패스 한 번 있는 거 정도 말고는 크로스도 4번 시도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이 안 됐고. 그리고 오늘 이게 지표적으로 좀 아쉽긴 하네요. 크로스 성공률이나 뭐 드리블 시도 성공 횟수, 뭐 그다음 경합, 그다음 포제션 로스트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쉬운 경기이긴 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일단 피파울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도 경기에 개입을 상당히 많이 안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공중볼 경합이 0회고요. 그라운드 경합이 4번에서 1번 이겼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손흥민 선수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경기라고 해도 네. 무방한 경기였던 것 같고 이게 뭐 다른 동료들의 뭐 지원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결정적인 건 일단 우도기하고 포로가 빠진 거죠. 네. 그러니까 게임 플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도기 자리에 벤 데이비스를 넣고 포로 자리에 로얄을 넣는데 이 두 선수는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고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올 시즌에 하고 있는 그 윙백 활용에 잘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날 보면은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박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. 손흥민 선수 사이드에 많이 나와 있고 우도기가 그랬던 것처럼 벤 데이비스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치고 들어오면서 박스 안에서 이제 그 공격이 가장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유용하지 않은 움직임이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공격적인 역할을 못 해줬고 그리고 뭐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두 선수가 좀 턴오버도 좀 많이 있었고 네. 특히 로얄 같은 경우에는 팀의 흐름을 많이 끊어먹었습니다. 네. 네. 위험한 지역에서의 그 턴오버가 너무 많았고 네. 거기서 빼앗기고 나서 실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실점에 준하는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포로의 그 공백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지난 시즌부터 37경기 연속 득점 기록은 이어가게 됐지만 이번 경기에서 또 세피스에서 네. 한 골은 코너킥 때 먹었고 한 골은 코너킥 공격 역습 상황에서 먹었습니다. 오히려 정지된 상황에서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앞으로도 좀 극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날 손민수가 결국 그 손가락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대? 네. 한테 좀 하고 나왔잖아요. 신경이 계속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경기적으로도 뭐 휴식이 사실 아시안컵이라는 긴 어떤 대회를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뭐 일주일 쉬었다 하더라도 그걸 충분한 휴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좀 회복이 더딘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요. 전체적으로 어떤 좀 초반에 움직임이 좋았던 상황들이 있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었고 그 뒤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말 경기가 없습니다. 토트넘이 첼시전이 있는데 첼시전이 그 카라바오컵 결승에 첼시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좀 마음도 좀 추스리고 몸도 좀 좀 빨리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황희찬 선수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 황희찬 선수는 이제 쿠냐가 빠진 울버햄튼에서 원톱으로 나왔고요.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. 네, 많이 초반에 뛰어다니고. 몸 상태도 가벼워 보였어요. 네.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장면 외에 슈팅이 없었기도 했고
전체적으로 이제 최전선에서 1차적인 수비 전선의 역할도 해주면서 두루두루 팀에 좀 많은 기여를 했고요. 근데 확실히 그 아시안컵 그 긴 대회를 소화하고 왔다는 게 선수들에게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좀 어느 정도 폼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좀 여독을 푸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.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황희찬 선수 역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선수들 다 좀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뭐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.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이잖아요. 그쵸. 어쨌든 감독도 잘렸고 네. 이런 뒤숭숭한 상황이다 네, 보니까요. 네.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네. 뭐 그래도 뭐 이 두 선수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아시안컵 끝나고 계속 뭐 K리그 ACL 나가는 선수들도 많이 출전을 네. 했고 또 정승현 선수는 이적하자마자 골 넣더라고요. 오. 네, 뭐 그런 식으로 다들 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성과는 없었지만 많은 시간을 뛰었던 두 선수 역시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토트넘은 확실히 이 풀백의 공백, 특히 포로는 앞으로 두세 경기를 더 못 나올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많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로얄은 오히려 센터백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화에서는 오히려 센터백이 나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원래도 이 친구가 공격적으로는 재능이 없다라는 게 계속 검증이 돼 왔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상당한 역량이 필요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윙백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.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얄 되게 좋아합니다. 애가 착한 거예요. 네, 그리고 뭐 발전을 더디지만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때문에 좀 본인 모르지만 사비 들여서 발전하려고 했다는 것도 되게 유명한 그렇죠. 일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계속 기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제 교체가 막 이루어지면서 쓰리백으로 바뀌고 하면서 그 셉세비가 왼쪽에 서고 오른쪽에 존슨이 섰죠. 로셀소가 섰나? 약간 좀 예, 뭔가 약간, 그 네. 포지션의 그 약간 파괴된 느낌으로 맞아요. 막판을 네. 했으니까. 예. 그래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 주력 선수들이 풀로 다 있는 경기가 올 시즌에 거의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늘 그런 좀 뭐랄까 융통성을 발휘를 했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윙백은 정말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선수가 동시에 빠지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예, 그래서 그 부분에 잘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좀 문제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짚고 넘어갈 거는 울버햄튼 미드필드에 완전히 발렸습니다 오늘 네. 르미나하고 고메즈한테 그쵸. 오늘 선발이 이제 비수마 사르 조합이었는데 요 둘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후반에 좀 변화를 계속 줬지만 여전히 중원에서 밀리고 특히 이제 그 상대에게 볼 뺏기고 나서 역습 허용할 때 1차적인 저지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단독 찬스상을 많이 내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, 미드필더들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그런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요 중원 조합에 대해서도 좀 네, 지금 사실상 비수마 사르 조합으로 주전이 돼 있는데 벤탄쿠르가 부상 복귀 이후로 폼이 안 올라오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. 르미나 고메즈가 워낙 활동량으로 이제 압도를 하기도 했고 오늘 앤서니 테일러 주심 자체가 좀 야, 너무 관대했는데 르미나가 또 거친 걸로 유명한 선수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더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. 격투기 심판인 줄 알았어요. 네. 네, 웬만하면 휘술 안 불더라고요. 네. 자, 그리고 소파스코어 평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흥민 선수는 6.7이었고 황희찬 선수는 6.6이네요. 더 낫네요 오히려. 네. 네, 양팀 최고 평점은 토트넘은 이제 클루셉스키. 야 근데 주한공에서보다 클루셉스키 여기 더 좋네 평점을. 근데 오늘 셉세비가 확실히 후반 중반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플레이도 좋았고 지배력이 좀 높았던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. 야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7점대를 받았네요. 네, 아무튼 울버햄튼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고 토트넘은 뭐 막판에 3백 바꾸면서 공격 고삐를 죄봤지만 별 무소용이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 토트넘이 5위로 추락하면서 이번 25라운드를 마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빨리 손가락 낫고 은근히 오래가네. 아픈 손가락을 빨리 진짜 아픈 손가락이네요. 네. 네.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이제 웃는 모습, 골 세레머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